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 4.19 혁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 사건으로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이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자행한 이 3.15 부정선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15 부정선거의 배경을 보면 1956년 대선에서 다시 4년이 지나 1960년에 제4, 5대 정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선거운동의 상황을 보면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에는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요. 자, 부통령 후보에는 56년에 낙선했던 이기붕 후보가 다시 한 번 더 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경찰총장이라 할 수 있는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에는 장면 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유당과 민주당의 열띤 선거 유세와 선거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56년처럼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56년에는 신익희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열차에서 사망을 했었는데 60년에도 조병옥 후보가 병이 쓰러지게 되고 병이 악화되게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술을 받다가 심장병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56년에도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사망하게 되고 60년에도 민주당의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사망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어부지리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는데 56년과 1960년에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86세입니다. 86세. 지금도 86세라고 하면 장수하셨네라고 할 수 있는데 1960년에 86세면 초장수 엄청 오래 사신 거고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의 어떤 문구가 자유당을 부정선거로 이끌게 됩니다. 대통령이 권리시, 즉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표를 내는 등 대통령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56년 당시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게 되니까 장면 부통령 후보에게 동정표가 많이 갔거든요. 마찬가지 조병옥 후보가 사망하게 되면 장면 부통령에게 사람들의 동정표가 많이 갈 거고 그러면 86세의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당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한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이기붕 후보를 자유당이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이승만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86세의 고령이었고 대통령의 자리가 비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 관심이 커지게 되고 자유당은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어떻게 부정선거가 전개되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할. 자, 40%를 이승만, 이기붕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표로 채워놓고 투표를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3인조, 9인조로 투표소에 들어가서 공개 투표를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문맹도 많고 투표하는 방법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에 따라 각 조의 조장들이 자유당 찍어 자유당 도장 찍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 투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투표소 앞에 자유당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있는 덩치들을 투표소에 삥 세워놓고 자유당을 찍으라고 하는 공포와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완장 부대도 활용했고요. 또 투표함을 자유당이 찍혀져 있는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규탄 시위가 전개되게 되고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끝이 나게 되는데 4.19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명의 배경은 자, 이승만의 장기 독재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각지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했는데 경남 마산에서도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 자, 총을 쏴버리고 그리고 또 최루탄, 연기를 뿜어내므로써 눈물 콧물 친 다 흘리게 하는 최루탄도 썼거든요. 이런 마산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 쏘고 하는 등의 발포가 이루어지다가 이때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마산 시위에 참여했었는데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김주열 학생의 부모님도 주열이 찾는다 이런 신문에 글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둥둥 떠오르는 상태로 발견되게 되는데 김주열 학생의 시신 모습이 이상합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둥둥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경찰이 최루탄을 위로 쏘아야 되는데 직사로 사람을 향해서 쏘았고 이런 최루탄이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 눈에 박히게 되고 그 결과 김주열 학생이 사망하게 되니까 경찰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바다에다 버렸는데 이게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가 들끓게 되거든요. 그 결과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게 되는데 자,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돌아가다가 정치 깡패들한테 자, 피습, 자,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1960년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데 자, 4.19 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자, 경찰이 경무대를 향해 돌격하는 시위대에게 총격을 하고 또 정부도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하면서 1960년 4월 25일 자, 시국 선언문을 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국 선언문 발표 하루 뒤 자,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통령 후보였던 자, 이기붕 일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기붕의 첫째 아들 이강석이 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갔었는데 3.15 부정선거가 터지게 되니까 이강석이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 그리고 이기붕의 둘째 아들 찾아가가지고 총으로 살해를 하고요. 자신도 자살을 하게 되는 이기붕 일가의 비참한 최후가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건너가서 91세까지 5년 더 삽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는데요. 어쨌든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3차 개헌, 자,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 그리고 또 단원제 국회에서 미국의 상원 하위처럼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개헌이 이루고 난 다음에 정치 체제가 달라졌으므로 제2공화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를 장면내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4.19 혁명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요.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이 4.19 혁명이 엄청난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공화국 에 이어서 4.19 혁명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면 내각과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